사실 저는 총장을 마지막으로 명문사립대학의 교수 30년을 정리하고 은퇴해서 편안한 노예 삶을 살고자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 제가 왜 자유한국당에 와서 비상대책위원으로 또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조광특위위원장으로 갖은 악역을 마다하지 않다가 이제 6.13 지방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도 수락을 하였습니다.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은 이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습니다. 제가 살아온 60여 년의 삶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입니까?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 이루어서 오늘 세계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? 이 나라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 좌파 정부의 그러한 그 독단적인 전횡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제가 왜 자유한국당 하냐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세우고 산업화를 이룬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. 그렇지만은 지난 70년의 성과에 도취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은 나름대로 그 자만해졌고 부패했고 또 국민들한테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 보수 우파의 그 가치, 즉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 경제주의 기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좌파는 지난 건국에서 실패한 이후에 70년 동안 와신상담하면서 이론을 개발하고 또 조직화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가져갔습니다. 만약에 이번 6.13 지방선거에서 마저 좌파 정부가 전횡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그 주어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정말로 지금 함심합니다. 왜냐하면은 초중고 시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? 그렇지만은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를 지나치게 부각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또 하나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.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매월 스승의 날이 되면은 스스로 내가 선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스승의 날은 학교문을 닫습니다. 그래가면서 나아가서는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권리는 지나치게 그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교권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할 학교의 현실입니다.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. 학생들이 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하는 주체는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의 자긍심과 존엄성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들의 계기 수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계기 수업이라는 정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주장을, 자기들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사태 관련된 그 계기 수업인데요. 그 수업 결과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뇌에 그 구멍이 생기고 또 이제 모두 광우병에 걸리는 그러한 그 공포심을 갖게 됐습니다. 나아가서 미국을 증오하게 됐습니다. 만약에 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산 김치를 먹으면은 모두가 다 뇌에 병이 생긴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
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? 이러한 계기수업 제도는 철저하게 검증된 객관화된 그러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대학 입시가 표기하고 있습니다. 그 대학 입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뭐 공론화위원회가 만들고 거기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정하겠다 합니다. 대학 입시는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. 상당히 전문적인 것입니다. 그리고 사실 과거의 제도 대단히 좋습니다. 과거에 대학 입시가 있었을 때 여기 계신 홍준표 대표님도 10월에 그 삼류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 안 괜찮습니다. 명문대학 법학과를 나오고 또 이제 고시를 해서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꾸준하게 시험을 치러서 대학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었습니다. 이러한 교육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런 위원회 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좌파 학자들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안 됩니다. 또 하나 지금 대학이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가지고 대학은 아사직전입니다. 대학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은 대학은 내부적으로 지금 완전히 골아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좌파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대학에 그 망하는 거는 지금 또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학령 인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사실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에서부터 3년 단위로 3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5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16만 명을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05년도 출생아 수는 우리나라에 43만 명이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모두 자라가지고 대학에 진학한다 할 때 우리나라 평균 대학 진학률 70%를 계산한다 해도 대학 입학생은 30만 명에 미달할 겁니다. 즉 10만 명의 갭이 또 우리가 그 2023년까지 성공을 한다 그래도 10만 명의 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건 전혀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관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. 피터 드러커는 1997년도에 현재와 같은 대학 캠퍼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. 대학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또 우리나라에는 유다시티, 코세라, 에덱스 등과 같은 무코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대비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교육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은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. 또 나아가서 7살 먹은 애들의 65%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하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현재 평등교육제도는 안 됩니다. 우리 자유한국당이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